30대는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동경하죠. 40대는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좋은 배우자와 결혼도 하고 아이들 교육에도 문제가 없는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50대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일찍 은퇴하거나 노후 걱정 없이 자유롭게 여행 다니는 사람이 가장 부럽습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에는 어떤 사람을 부러워할까요? 흥미로운 점은 60대가 가장 부러워하는 대상이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임에 나가보면 유독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죠. 항상 밝고 활기찬 모습의 사람,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 소소한 일상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사람. 여러분은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은퇴 후 친구들 만나면 일에 자녀 자랑, 손주 자랑, 그리고 여행 다녀온 이야기가 주된 화제거리가 되죠. 저 역시 처음에는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친구나 자녀들이 모두 잘 된 친구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중반이 되어 알게 된 진실은 의외로 달랐습니다. 여러분, 60세 이후의 인생에서 실제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세히 내 주변을 관찰해 보시면 그런 분들이 가진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부러워만 하고 있을지, 아니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행동으로 옮겨 여러분도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나이대에 꼭 필요한 정보가 더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오른쪽 아래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60세가 되면서부터 정말 부러워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초등학교 동문회에서 만난 83세 이영숙 선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웠는데 지금은 그냥 아침에 통증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반면 우리 아파트 경로당의 78세 김명호 회장님은 자식들이 명절마다 꼭 찾아오는 302호 할머니가 부럽다고 하셨죠. 우리 나이가 되면 부러움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임에서 만난 대부분의 동년배들이 말하는 부러운 사람의 기준도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도 저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의외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40대, 50대일 때는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밤을 새워도 불규칙한 식사를 해도 그 다음 날이면 다시 멀쩡해지죠. 하지만 60대가 넘으면 어떤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을 찾기 어려워지죠. 작은 습관 하나, 젊을 때 관리하지 않은 건강 문제 하나가 노년의 삶 전체를 좌우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 문화센터 모임에서 두 분의 대조적인 사례를 보았어요. 한 분은 65세 이민우 씨,
그는 우리와 비슷하게 50대부터 당뇨 진단을 받았지만 바쁜 직장 생활을 핑계로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술 한 잔, 회식 한 번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이민우 씨는 지금 양쪽 발의 감각이 거의 없고 주 3회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줄 테니 건강한 몸을 돌려달라고 하고 싶어요. 반면에 70세 김진호, 김미영 부부는 어떨까요? 그들은 50대 초반, 바로 우리가 그때 그 나이였을 때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1시간 걷기, 채식 위주의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그들의 습관이었죠. 지금 그들은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해외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놀이공원에 가는 활동적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미영 씨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여러 약을 먹지만 우리는 혈압약 한 알로 버티고 있어요. 젊을 때 건강관리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죠. 우리 나이의 건강은 젊은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습관의 결과입니다. 마치 복리저축처럼요. 매일 조금씩 투자한 건강관리가 지금 우리 나이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나이에 맞는 3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 습관. 특히 근력 운동은 우리 나이에 찾아오는 근감소증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앉아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도 많답니다. 둘째, 식습관 개선. 영양소 균형을 맞추고 과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혈당 관리를 위해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 많은 질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 그걸 몰라서 안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저는 종종 친구들의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젊었을 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런 후회의 말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해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을 쓸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60세 이후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 그 첫 번째는 바로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러운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예상과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거든요. 두 번째로 부러운 사람은 바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아니, 그냥 돈 많은 사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지난달 저희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만난 67세 이경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40년 전 결혼하면서 전업주부의 길을 택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선택이었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가정을 꾸리고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현실은 어떨까요? 남편 연금으로 생활하다 보니 매달 용돈을 받아 쓰는 입장이 되었어요. 작은 화분 하나 사고 싶어도
남편 눈치를 봐야 하고 친구들과 점심 약속도 부담스러워요. 내가 평생 가정을 위해 희생했는데 지금은 눈치만 보게 되네요. 이경숙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같은 모임에 참석한 66세 박영미 씨였습니다. 박영미 씨는 50대 중반까지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은퇴 후에도 주 2회 복지관에서 미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봉사는 소정의 활동비로 이어졌고 개인적으로 몇몇 단골 할머니들의 머리를 집에서 해주며 용돈도 벌고 있습니다.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번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친구들 만나서 밥도 살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남편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비록 작아도 그것이 내 노력으로 얻은 결과라는 것이 자존감을 지켜줘요. 또 다른 사례로 73세 김지연 씨도 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전 직장에서의 인맥을 활용해 간단한 번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으로 일할 수 있어 나이가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은퇴 전 영어 실력을 활용해 번역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만 일해도 용돈은 충분히 벌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내가 아직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72세 최영호 씨는 다른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했지만 모든 퇴직금을 자녀들의 결혼과 사업 자금으로 써버렸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사업이 잘 되길 바랐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퇴직금도 날리고 지금은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와 여행 한번 가려고 해도 부담스럽고 가끔 친구들 모임에서 밥값 계산할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노후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내 돈이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한두 명씩은 보셨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고 노후 준비는 미루다가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되어버린 사례들이죠.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다 줬는데 이제 와서 내 손을 벌리긴 싫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 모임에서 들은 선배님들과 동년배들의 조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노후 자금은 반드시 분리해 두세요. 자녀의 결혼, 주택 마련 등 지원은 미리 계획하고 그 외의 노후 자금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보험입니다. 둘째, 늦더라도 소액이라도 경제활동을 시작하세요.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공방, 카페, 이웃 돌봄, 번역, 강사 등 다양한 일자리가 있어요. 셋째,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의 수령 시기와 방법을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연금을 좀 더 늦게 받기 시작하면 매달 수령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넷째, 저축과 지출 계획을 세우세요. 정기적인 수입이 적다면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고정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늦은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60대 중반, 심지어 70대 새로운 경제 활동을 시작해 작은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이야말로 노후를 준비할 황금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벌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자신감과 자존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부러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상해 보셨나요? 바로 가족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가족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가족의 주된 의미였다면, 이제는 정서적 지지와 소통이 더 중요해지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자녀가 성장한 후 가족 관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서 일주일에 2번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만난 75세 김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내가 젊었을 때는 자식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것이 전부였어. 내 삶은 뒤로 미루고 애들 공부, 애들 과외, 애들 유학, 모든 걸 자식들에게 쏟아부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애들은 다 제 앞가정 꾸리느라 바쁘고 명절에나 겨우 얼굴 보는 정도야. 전화도 일주일에 1번 올까 말까. 서운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어. 다들 그렇게 산다니까. 김명자 할머니의 눈에는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경로당의 78세 이정숙 할머니와 80세 박철수 할아버지 부부는 어떨까요? 우리는 일찍부터 부부가 함께 취미 생활을 즐겼어요. 젊을 때는 등산을 함께 다녔고,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고, 주말엔 부부 합창단 활동도 해요. 자녀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니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요. 애들이 부담 없이 찾아오고 우리도 그들의 바쁜 삶을 이해해요. 정숙 할머니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자녀들도 걱정이 없거든요. 부모가 외롭고 불행해 보이면 자녀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그게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어요. 또 다른 예로 70세 이상진 할아버지는 어떨까요? 그는 아내와 사별했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외로웠어요. 그런데 SNS를 배우고 나서부터 달라졌죠. 요즘은 손주들과 카톡으로 대화하고 딸, 아들과 영상통화도 자주 해요. 제가 먼저 연락하고 그들의 바쁜 일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독립이에요.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니 관계가 평등해졌어요. 상진 할아버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가족 관계가 좋다는 것이 꼭 자녀들이 매일 찾아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더 건강한 가족 관계일 수 있어요. 반면 저희 문화센터에서 만난 68세 김명수 씨는 어떨까요? 그는 평생 자녀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이제는 그 관계가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자녀들에게 개입했던 것 같아요. 결혼 후에도 이것저것 간섭하고 손주 교육에도 제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며느리가 저희 집에 오는 것을 꺼리고 아들도 전화를 잘 받지 않아요.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자녀들의 삶의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워야 했는데.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와 상호 존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족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난 분들의 지혜를 몇 가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기.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되 최종 결정은 자녀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독립적인 생활 유지하기. 자녀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면 관계가 불균형해집니다. 자신의 취미와 사회 활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디지털 소통 방법 배우기. 요즘 세대와 소통하려면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영상통화 같은 앱을 배우면 손주들과의 대화도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넷째, 부부 관계에 투자하기. 자녀가 떠난 후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함께하는 취미를 찾고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다섯째, 긍정적인 에너지 유지하기. 늘 불평하고 건강 문제만 이야기하면 자녀들도 부담을 느낍니다.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해 보세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자녀를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적절한 거리를 두라니요. 하지만 조금씩 실천해 보니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저희 아들은 이제 부담 없이 저희 집에 들르고 며느리와의 대화도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세상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자녀들이 노부모를 모시고 살았지만 지금은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 존중하며 사는 것이 더 일반적이죠. 이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부러운 사람은 바로 가족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의 행복은 단순히 자녀가 자주 찾아오느냐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부러운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은 다소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젊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아니, 나이 들었는데 젊어 보이는 게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젊어 보인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활력, 그리고 건강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76세 김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은퇴 후 외모 관리를 포기했습니다. 내가 뭐 누구한테 보여줄 것도 없고 이제 늙었으니까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라며 옷차림에도 신경 쓰지 않고 허리도 구부정하게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1년, 2년 지나다 보니 점점 집에만 있게 되었다고 해요. 왠지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어요. 젊은 사람들 앞에서는 특히 더 움츠러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회활동도 줄어들더라고요. 나중에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반면에 74세 박미숙 할머니는 어떨까요?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가볍게 화장을 하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씁니다. 나이 들었다고 자기 관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매일 아침 화장을 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소중한 자기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꾸미고 나가면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도 더 예쁘게 봐주더라고요. 이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박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게다가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걷는 것만으로도 10살은 젊어 보인다고 하잖아요. 저는 매일 거울 앞에서 자세 교정 운동을 해요. 이게 사실 외모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또 다른 예로 80세 이상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멋쟁이 할아버지로 통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옷 입는 것을 좋아했어요. 나이 들었다고 왜 그걸 포기해야 하나요? 요즘도 유튜브로 패션 영상을 보면서 트렌드를 배우고 있어요. 물론 너무 젊은 스타일은 웃기니까 나이에 맞게 적당히 조절하죠. 하하하. 할아버지는 덧붙였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에요. 내 몸과 외모를 소중히 여기니까 매일 아침 면도하고 깔끔한 옷을 입는 거죠. 그렇게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겨요. 반면 경로당에서 만난 83세 박순자 할머니는 또 다른 관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거지. 뭘 그렇게 꾸미고 다니냐라고 하셨지만 대화를 더 나누다 보니 사실은 외모 관리 방법을 몰라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화장품도 몇 개 없었는데 요새는 너무 많잖아. 나 같은 늙은이가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제가 그분에게 간단한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을 알려드리고 복지관의 실버 뷰티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어요. 몇 주 후 뵈었을 때 박순자 할머니는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할머니 오늘 예쁘네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내 나이에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니.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어. 여러분, 젊어 보인다는 것은 단순히 주름이 없거나 몸매가 날씬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습에 관심을 갖고 존중하며 활력 있게 살아가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60세 이후의 삶의 질에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젊어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난 분들의 조언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허리를 펴고 걷는 것만으로도 5살에서 10살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매일 5분씩 벽에 등을 대고 서 있는 간단한 자세 교정 운동을 추천합니다. 둘째, 피부 관리는 기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건조해지므로 수분 공급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제품보다는 기본적인 클렌징과 보습에 충실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입니다. 셋째, 옷차림에 신경 쓰세요. 편안함도 중요하지만 너무 헐렁하거나 구시대적인 스타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색상의 옷은 활력을 더해줍니다. 넷째, 머리 스타일과 염색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염색은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너무 짙은 검은색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연스러운 컬러를 선택하세요. 다섯째, 근력 운동을 통해 바른 체형을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자세가 구부정해지기 쉽습니다. 가벼운 아령 운동이나 탄력 밴드 운동으로 근력을 유지하면 체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표정 관리도 중요합니다. 항상 찡그린 표정보다는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세요. 긍정적인 표정은 실제로 우리의 기분도 좋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젊음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세요. 나이 들었다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젊음의 비결입니다. 아니,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쓰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70대, 심지어 80대에 자기 관리를 시작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떼는 용기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뭐 하러 꾸미냐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를 주다 보니 자신감도 생기고 실제로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외모 관리는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자신감과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부러운 사람은 바로 젊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활력 있게 살아가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부러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취미와 특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취미 생활이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평생 일과 가정에 매달려 살다 보니 취미라는 것이 사치처럼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 주변 분들을 돌아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취미와 특기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60세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것을요. 우선 제가 만난 72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40년간 한 기업에서 근무하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시간이 남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야지 하면서 TV도 보고 낮잠도 자고. 그런데 한 6개월 지나니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하지? 하는 생각이 들고 점점 우울한 기분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바쁘게 살아오면서 취미를 개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갑작스러운 여유, 시간은 축복이 아닌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경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심지어 가족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온종일 집에 있으니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아내와도 자주 다투게 되었어요. 아내는 자기 활동이 있었지만, 저는 그저 집에만 있었으니까요. 이런 영수 할아버지와 달리 75세 이미경 할머니는 어떨까요? 그녀는 은퇴 후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손주들도 웃을 정도로요. 하하하. 그래도 매주 2번씩 꾸준히 문화센터에 다녔어요. 3년이 지난 지금은 동네 카페에서 제 그림 전시회도 열었답니다. 수준이 높진 않지만 제 그림을 누군가 감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미경 할머니에게 수채화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존감과 성취감을 주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제가 그림 그리는 날이에요. 그날이 기다려져요. 친구들도 생기고 집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뭔가 계속 배우고 있다는 게 마음을 젊게 유지해 주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예로 78세 박종철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 댄스 스포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끌고 가서 시작했어요. 늙은이가 무슨 춤이냐고 생각했죠. 그런데 춤을 추다 보니 몸도 가벼워지고 음악을 들으면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지금은 주 3회 댄스 교실에 다니고 지역 대회에도 참가해요. 입상은 못해도 참가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춤을 통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활력도 되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움직이니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하는 취미라서 더 좋아요. 결혼 45년 만에 데이트하는 기분이랄까요? 하하하. 반면 81세 최순희 할머니는 도서관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보람을 찾았습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어요. 퇴직 후에도 아이들이 그리워서 지역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를 시작했죠. 주로 2회 2시간씩 활동하는데 아이들이 저를 이야기 할머니라고 부르며 반겨줄 때 정말 행복해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보면 취미와 특기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목적과 의미, 성취감을 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 중 취미 활동이 없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취미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정신 건강을 지키는 방패인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미 있는 취미와 특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난 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우리 동네 복지관에는 서예, 합창, 요가, 외국어 등 다양한 강좌가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둘째,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미뤄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나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나요? 지금이 바로 그 꿈을 이룰 시간입니다. 셋째,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전직 선생님이라면 교육 봉사, 요리를 잘하신다면 요리 나눔 등 자신의 강점을 살린 활동이 더 큰 보람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나는 피아노 연주자가 될 거야 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피아노 레슨을 받고 매일 30분씩 연습하자처럼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나 모임을 찾으세요. 혼자 하는 취미도 좋지만 함께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동호회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섯째,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누구나 처음에는 서툴러요. 천천히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함보다는 과정을 즐기세요. 마지막으로 나이 제한을 두지 마세요.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88세에 수영을 시작해 90세의 수영대회에서 메달을 딴 할머니도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65세에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답답했지만, 이제는 SNS도 하고, 사진 편집도 하고, 작년에는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어요. 아직 구독자는 얼마 없지만, 제 경험을 공유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목적과 의미를 주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자존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5번째로 부러운 사람은 바로 취미와 특기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로써 60세 이후의 세대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 조건 5가지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사람, 둘째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사람, 셋째는 가족 관계가 좋은 사람, 넷째는 젊어 보이는 사람, 그리고 5째는 취미와 특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은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여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후회가 많은 사람, 만족감에 가득 찬 사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60세 이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바로 건강, 경제력, 가족관계, 젊음, 취미라는 5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요소는 모두 우연히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가꾸어 온 결과였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과거에 내가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반면 불행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했더라면, 저도 67세의 나이에 이르러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조금씩 준비해온 삶의 결과물이라는 것을요. 82세 김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요즘 너무 바빠서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건강 관리도, 노후 준비도, 가족과의 시간도 모두 나중에로 미뤘죠. 그런데 그 나중이 왔을 때는 이미 많은 것이 늦어버렸더라고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7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75세에 가족 관계를 개선하고 80세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30분의 걷기와 10분의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1년에 한 번 이상 종합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비상 자금을 분리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소득 창출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가족 관계를 위해서는 오늘 저녁 배우자나 자녀에게 전화 한 통을 해보세요. 그냥 안부를 물으며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조언하기보다 먼저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어 보이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서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예쁜 옷을 꺼내 입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취미를 위해서는 지금 바로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세요. 프로그램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등록해 보세요. 처음은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어색함을 이겨낸 사람만이 새로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85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동시에 길어요. 40대, 50대에는 그 길이를 실감하지 못하죠. 하지만 80세가 넘으면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알게 됩니다. 60세의 건강을 잃으면 앞으로 20년, 30년을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60세의 경제력을 잃으면 그 긴 세월을 힘겹게 살아야 하고요. 젊었을 때 조금만 준비했더라면 그 후회가 가장 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건강만 좋아도, 돈만 많아도, 가족 관계만 좋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요소가 고르게 발전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가 얼마 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희 씨, 요즘 나를 보면 어때? 예전과 달라 보여.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달라 보여. 더 활기차고 행복해 보여.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내 말을 듣고 하나씩 실천했기 때문이야.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작은 것부터 바꾸다 보니 정말 달라졌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일 실천할 한 가지를 정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다든지, 복지관 프로그램을 검색해 본다든지,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은 바로 태어난 날과 왜 태어났는지 깨닫는 날이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실천하기 시작한 날. 여러분의 그 날이 바로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